민주당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갱신권 플러스 갱신권을 더 내올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나온다거나 3 플러스 3이 나온다거나 그렇지. 시장은 좀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밴드에서 라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해서 5월 들어 좀 시장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의견도 되게 궁금합니다. 해서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우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가 밴드 했을 때처럼 제일 상위 지역부터 이제 중심지 시장만 쭉 훑어가면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현재의 시장의 매수자들의 참여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매도자들의 어떤 그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향후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상반기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가져야 될 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4월 총선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이 4월 10일 날 4월 달에 4월 초에 총선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봅시다. 이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총선은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최소 어떻게 됐어요? 여당과 야당이 있었는데, 야가 있었는데, 최소, 여당이 야당과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여당이 대략 한 적어도 130에서 140석 정도 가져가고, 야당이 150에서 한 160석 정도 가져가면은 경쟁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여기서 여당이 만약에 이겼을 때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야당이 거의 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됐죠. 여당이 110석도 못 가져가겠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기대감이 떨어진 거죠. 기대감이 상실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 투자자들이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뭐예요? 실수요자들만 남았어요. 실수요자들이 이끌다 보니까 우리가 4월과 5월장의 특징은 뭐예요? 4월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거의 실수요가 70%, 투자 수요가 30%에서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총선 이후에 거의 투자 수요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실수요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시장에 속도가 붙는 게 3, 4월 달 느낌하고 5월 달 느낌이 달라요. 넘어갈수록. 뭐예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현재 시장은 뭐예요? 현재 시장은 여전히 상승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약간 이렇게 좀 못 미치지만 뭐예요? 강보합 이상의 상승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반등을 준비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아주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현재 시장은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찐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3, 4월 달, 3월 말에서 4월 달처럼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면서 달려가지 않지만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 거래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4월에 톡방을 얘기했어요. 무료 톡방을 했는데 이 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속도다 이거예요. 이번 상반기 시장에서 봐야 될 건 속도예요. 상승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붙느냐, 속도에 따라서 가는데, 속도는 투자자들이 더 투자 수요가 선거 이후로 붙지 않으면서 줄어들면서 속도는 좀 떨어지는 듯 하지만 뭐예요?
수요는 실수요장으로 가다 보니까 찐 수요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사야 되는 사람들, 거래에 집을 보는 수요가 3, 4월 달에는 훨씬 많았지만 거래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집을 보는 수요는 그때보다 줄었지만 지금 뭐예요? 진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다 보니까 꾸준히 지금 거래는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번 선거 이후에 달라졌던 건 뭐예요? 우선은 재건축 쪽에서 속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거래도 마찬가지죠. 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건축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공사비의 향후에 추가 분담금, 공사비 증가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추분이 거의 뭐 생각했던 금액보다 50% 이상 더 나온다든가, 3억 정도 나와야 될 추분이 지금 뭐 한 5억씩 발생되든가, 강남에서는 10억대 추분도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건축보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일반 기축 플러스 신축으로 더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했을 때.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강남의 핵심지 재건축이 뭐예요? 가격이 오른 거예요. 상승하다 보니까 호가 상승으로 사람들이 이 가격으로 한 번에 2억씩 지금 3억씩 올라간 상태에서 붙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압구정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압구정을 봅시다. 압구정에 구현대 13차가 36평인데 얘가 대장이거든요. 지분이 21.6평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였냐면은 얘가 31.5 이렇게 가던 게 지금 35억까지 올라와서 거래가 됐어요. 34.8에 거래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현대, 구현대 35평들이 얼마예요? 31억 했던 게 33억 이상으로 호가들을 높이다 보니까 뭐예요? 매수가 그 이상으로 못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은 뭐야? 정체. 손님도 별로 없지만 정체. 그치만 뭐예요? 강남에서 팔고 온 사람들은, 넘어온 사람들은 압구정을 거래한다. 왜? 강남의 끝판왕이니까. 그리고 압구정의 현대가 거래가 호가가 올라서 멈추다 보니까 지지난주 5월 달부터 뭐예요? 한양이나 이런 데로 해서 수요들이 옮겨간다는 거죠. 압구정은 뭐냐면요. 지금 현대에서 한양이나 이런 데로 수요가 올라가서 얘네도 호가가 저가 매물들이 싹 소진이 된 거예요. 시장에 수요가 옮겨갔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반포 쪽을 보면은 반포는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반포는 대장이 뭐예요? 지금 반포의 대장은 지금 원밸리예요. 원밸리인데 원밸리가 지금 43억 호가예요. 여기 조정돼서 42.5 정도의 거래가 나왔고 이 정도 가격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 그러면서 지금 약간 바람이 빠진 데가 어디냐면 아리팍이야. 아리팍, 래퍼, 반자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리팍이 강남의 원탑을 달리다가 원밸리가 신축으로 들어오면서 원밸리가 강남의 대잔지 신축의 원탑으로 가다 보니까 아리팍이 뭐야? 대장의 힘을 잃었습니다. 대장의 힘을 잃다 보니까 얘네가 얼마에 거래돼요? 38에서 40억대 중간에서 거래가 돼요. 이번 주에도 어제도 38억에 한강 보이지 않는 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래퍼는 어떻게 돼요? 래퍼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데 얘네도 38.5, 뭐 38억에 이번 주에 거래가 됐어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반자 상가동이 36억에 나오는데 집을 파요. 근데 거래는 안 되고 있고. 반포는 그런 특징을 가지면 돼요. 원밸리가 여전히 반포의 신축의 가격이 버텨주면서 어떻게 돼요? 짱짱하게 살아있으면서 거래는 하고 싶은데 거래할 만한 물건이 없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거래가 되는데 중간급 이하의 중간급 정도의 금액도 43억에 물건이 2개밖에 없어요.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리팍이나 래퍼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인
래퍼보다 대단지인 래퍼가 아리팍보다 가성비 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래퍼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아리팍이 가격이 36억부터 38억, 40억까지 있던 매물들이 4월달, 5월달에 한 6개에서 8개, 30평대가 이 정도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가성비 있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해서. 그러면서 뭐예요? 가격의 호가들이 래퍼도 뭐냐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래퍼만 하더라도 뭐냐면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호가는 38억 이상에서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꾸준히 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오느냐. 특히 이번 주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민주당이 뭐예요?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주겠다 이거죠. 이거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정부보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니까 뭐예요? 원내대표가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다. 이거는 당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나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장은 뭐예요? 시장은 이렇게 되면요. 지금도 뭐냐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 생각하는 게 시장은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이거야. 내가 갖고 있는 한 채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시장은 또 뭐가 존재하느냐? 똘똘한 두 채를 가져가겠다. 또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남 플러스 조정지역이 풀린 지역에 대한 한 채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득세 중과가 풀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강남 플러스 조정지역은 취득세 중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 조정지역이 풀린 지역들로 매수자들이 또 가기도 하고요. 그런 현상 때문에 강남은 여전히 약간 강세의 느낌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간 봅시다. 강남의 핵심 지역의 1타 대장 아파트들, 1군지 대장 아파트들 중심으로 갔던 것들이 이제 뭐예요? 뭐 렉스리라든가 뭐 아니면은 우선미라든가 도곡도 우선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데로 갔던 수요들도 30억대. 이제 30억대 언더에서 왔다 갔다 했던 동네들 거래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렉슬 같은 경우에 28.5, 뭐 28.8 거래가 됐는데 현재 호가는 대략 한 29에서 30억 정도. 요 정도에서 거의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느냐, 많으냐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있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반포에서 이제 한동안 거래가 멈췄던 데들이 이제는 서초동 쪽으로 거래들을 옮겨가는 거죠. 뭐 독수리 오용제나 이런 것들 재건축 기능이 안 되니까 STGS라든가, 아니면 뭐 리더스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넘어가면서 이제 서초동의 거래들이 이제 또 옆으로 흘러가서 이제 갭매우기식으로 거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예로 들면은 판교 프로지오 그랑블 38평인가 39평을 사려던 분이 이 돈이면 차라리 내가 강남을 가보겠다 해서 서초 강남역에 있는 STGS를 갔어. 근데 STGS에 34평이 얼마에 부르냐? 네이버에 36.5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따라갔더니 37억을 불러. 37억에, 26.5. 30억대 많이 받았구나. 27억에 매수 콜을 넣어서 하자 그랬더니 28억으로 올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은 뭐해? 포기하냐? 포기하지 않지.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리더스원으로 간 거지. 리더스원 31평을 결국엔 26.8에 잡았다는 거예요. 강남을 살려고 결정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은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사람들은 그냥 사고 지금 고민하고 더 뒤로 보고 하지 않고 지금은 뭐냐면은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매수가 조금 더 조급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팔았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강남에서도 가성비가 느껴지는 지역들이 이제 보입니다, 사람들이. 30억 이하에서 이제 뭐예요? 신축들을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러려면 신축들이 가장 모여있는, 강남에서 모여있는 지역들이 어디예요? 개포예요.
개포 1단지 대출이 안 돼. 2단지 되잖아. 3단지 되잖아. 4단지 대출이 안 돼. 그리고 뭐예요? 개포 시형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거래가 돼? 블레스티지하고 2단지 블레스티지, 개포 시형 얘네들이 거래가 되면서 5월 달에 각각 한 8개, 9개, 여기 시형에서도 한 10개 정도 거래가 나왔다는 거예요. 강남에서 결국에 강남으로 갈 사람들은 강남으로 무조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현재의 개포 신축들 있잖아. 개포 신축들이 이제 팔리는 거야. 근데 개포 시형이 이름이 뭐더라? 내 생각이 안 나냐 왜? 레미안 포레스트 있잖아. 레미안 포레스트가 지금 얼마냐면은 레미안 포레스트의 지금 중간 가격이 26억 정도예요. 그렇지? 개포 신축 중에 포레스트가 26억이야. 26억. 여러분 보세요. 이게 26억. 26억. 그 다음에 블레스티지 28.5억까지 거래됐어. 28에서 28.5 거래. 현재는 29에서 30억 불이잖아. 포레스트 26억. 근데 포레스트 거래가는 이 이하 25억대 정도 거래가 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이면 누가 이동할 수 있겠어? 잠실이나 어디서 와? 둔촌에서 판 사람들이 이동 가능한 금액대가 이제 개포 정도의 가격이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26억 정도면은 현재 엘스가 얼마 정도, 엘리트가 얼마에 포진되어 있는지 아세요? 봐봐. 여러분 봐봐. 엘리트가 엘스 리센츠가 현재 평균 가격이 30평당 25억이야. 얘네들은 플러스 3에서 6억을 더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강남으로 바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엘스 리센츠에서 강남으로 바로 가려 수다 보니까 개포로 별로 안 가요. 주로 개포 신축으로 가는 수요는 어디서 나오느냐? 신축에 살았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디서 와요? 헬리오나 둔촌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야? 포레스트가 헬리오나 둔촌이 22억, 21억, 21, 2억대. 요때에서 플러스 3억 정도, 3, 4억대 보태면 어디가 돼? 개포 신축으로 간다는 거죠. 신축을 살았던 사람들이 신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엘스하고 리센츠가 현재 리센츠가 가격이 23억대에서 25억대로 호가가 2억 정도 오르다 보니까 뭐예요? 매수 거래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 거래가 안 나온다는 거지. 거래가 거의 죽었다는 거지. 거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멈추다 보니까 강남의 상단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뭐냐면 넘어가려고 갔더니 뭐야? 얘네도 가격이 호가가 2, 3억씩 다 올라가 있어. 강남도. 그러다 보니까 강남도 조금 멈춰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가성비로 들 오른 강남의 개포나 이런 데 지역들로 또 뭐예요? 매수가 또 흘러갔던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강남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전형적인 뭐냐면요. 그냥 갭매우기 시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부분들이에요. 아래 지역으로.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거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또 시장은 뭐예요? 매수 우위가 아니라 매도 우위의 시장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붙으면은 보류가 되거나 가격 올리거나. 그래 거래가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 강남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저는 가장 지금 뭐냐면은 시장의 중심으로 봐야 될 지역을 어디로 보냐면은 올림픽 파크 포레온. 쉽게 얘기해서 둔촌입니다. 자, 둔촌이 보면요. 현재 시장을 대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지, 대장아파트, 강동구의 대장아파트, 대단지의 신축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얘가 중심으로 해서 얘가 또 뭐예요? 정부에서 가장 많이 보잖아요.
작년부터 보면은 둔촌 주공부터 이제 둔촌의 분양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장의 가장 키를 가지고 있는 데가 둔촌이에요. 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서울과 강남시장과 현재 시장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둔촌이 4월 달에 4월까지 거래가 쭉 가서 20억 거래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4월 초에 20억 거래가 멈추면서 그때 뭐 있었어요? 중동 사태가 일어나죠.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쟁의 기미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멈칫거리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거래가 안 돼. 그러다 19억 5천 뭐 이런 것도 팔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19억짜리도 나와서 팔렸어. 근데 가격이 좀 4월 중순부터 주춤한 거야. 그러다가 뭐예요? 4월 이제 초에 4월 초에 뭐야? 금리 발언이 나왔어요. 금리를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연준의 파월의 얘기가 나오고 연전의 굴비스나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 비둘기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약간 매파로 돌아서는 약간 매둘기의 그런 증상 그 현상을 보이면서 매둘기 발언을 시작한 거예요. 매둘기 발언으로 돌아섰어요. 비둘기지만 매파스러운 발언, 제시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둘기의 발언을 시작하면서 시장은 약간 멈춘 듯한 정체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중동 쪽에 어떤 긴장 완화가 나오면서 또 금리는 어떻게 돼요? 지지난주 4월 말에 4월 초인가 5월 초에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에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더 줄어든다면서 뭐예요? 금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완화적인 그런 걸 시장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시장이 좀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월 말부터 뭐예요? 5월 초 현재까지 시장은 뭐예요? 다시 뭐예요? 강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둔촌이 30평대 기준으로 4월 초에 물건이 4개인가 5개밖에 없었어요. 20억 정도에 다 걸려있던 것들이. 거래가 안 되다가 요 금리를 이제 매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매둘기 계속 써놔야지. 매둘기. 비둘기인데 매파적인 비둘기. 매둘기 발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매물이 12개인가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배가 늘어나는 거야. 매물이 더 늘어나는데 이제 뭐야? 팔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는 거야. 하나 둘 막 내놓는 거야. 자, 그러다가 4월 말이 됐어. 그러면서 5월 초로 넘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둔촌이 다시 거래가 되기 막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되는데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5월 초로 넘어가면서 지지난주에 거래된 금액이 21억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21억, 20.8, 20.5 갑자기 분위기가 완화된 거로 나오면서 거래가 돼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얼마에 거래가 됐어요? 21.65에 거래가 되고 그리고 요 거래로 인하여 그동안 쌌던 이제 19억대 매물이 2개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 거래되고 이제 19억대 매물 1개. 그 다음에 20억, 21억 매물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얼마가 돼? 22억으로 매물이 2개인가 3개 정도 있으면서 전체 매물이 얼마냐면요. 지금 둔촌에 34평에 전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둔촌 사장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막 물건이 잘 안 잡힌다. 매도자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매도자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야. 작업이 안 돼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매수가 못 따라하는 것보다 매수는 22억의 A타입의 좋은 판상형의 AA급 물건이면은 A급 정도의 물건이면은 매수는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물건은
지금 다 22억 이상으로 올라섰고 22억에도 물건이 될까 말까 한 물건. 이런 물건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22억으로 올라온 판상형 물건이 그렇게 B 플러스급 정도가 되는 거지 A 플러스급 이상의 좋은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매수자는 뭐야? 22억에도 신축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22억대로 안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장이 오르는 거죠. 다시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조만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다시 뭐야? 잠시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L스와 리센치를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그러면서 점점 뭐야? 상위 지역들이 거래가 되면 다시 강남으로 매수가 또 흘러가겠지. 그러면서 거래들도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둔촌이 뭐야? 둔촌이 22억의 거래가 비슷하게 됐다. 호가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거래가 되는 거야? 올산 이런 게 거래가 되잖아요. 34평이 20억 3천인가? 이렇게 거래해서 20억대 거래가 또 나왔잖아요. 그럼 뭐야? 이제 또 올림픽 회밀리가 또 싸보이기 시작하지. 올해가 그래서 지난주, 올 첫째 주에 5개에서 6개 정도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저가 매물들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만 거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5월 첫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마포권이었어요. 마포에 인터넷에 많이, 여러분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포의 경자, 그리고 마레프, 그 다음에 마푸자. 이런 것들. 경자가 25평이 한꺼번에 5개 거래가 되고, 마레프와 마푸자도 뭐야? 매수가 가면서 꾸준하게 거래가 돼서 호가들을 올려면서 가격이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얘네들이 팔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전에 잠실로 갔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얘네들이 팔고 25평들이 팔리잖아. 얘네 마푸자나 얘네들 25평들이 마포에서 15억대 경자 팔리면 어디로 가냐면은 잠실로 32평, 33평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강남으로 가요. 강남에 24평으로 또 이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강남에 24평이 어떤 거냐. 역삼동이 24평들이 평균 18억에서 19억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개포 신축은 얼마 되냐면 21억에서 23억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요. 현재 얘네들 생각 똘똘한 채는 잠실에 24평이 아니라 강남의 개포에 24평이 더 똘똘한 채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매물들이 이제 또 소진이 될 거예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예. 21억대 매물도 이제 소진되고 없어지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고덕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덕의 그라시움. 그라시움이 34평이 2층 저층 하나가 16억이고 현재는 다 얼마 불러요? 16.5억 하나 있고 나머지 다 17억이야. 그리고 전면동은 18억에서 18.5억 정도 이제 부른다는 것이. 17.6억에서 멈췄는데 어느 순간에 얘네 전면동도 18억 이상에서 훅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덕도 그라시움이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고센프나 이런 데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왜 고센프나 이런 데로 5단지나 6단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느냐. 고덕 자이 쪽으로 이제 흘러갈 거고, 베네루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3단지가 고세나가 3단지잖아요. 3단지가 그라시움이 거래가 되면서 얘네 거래도 별로 없었는데 같이 호가들이 다 올려버리는 거야. 얘네도 16억씩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을 흘러가는 거야. 안 오른 지역들로 흘러가서 이번 주에 고세나 이런 것도 하나 14억 3천인가 6천에 거래되고 25평이 3개나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11억대 중후반대로 해서. 왜? 그라시움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얘네도 뭐야? 전형적인 시장에 갭 메우기. 다른 것들이 갭을 메워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뭐예요? 서울의 중심지의 시장은 여전히 뭐 지금 강세 시장으로 좀 조금씩 더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란하지가 않아. 막 매수자들이 집을 많이 보면서 막 거래를 하겠다고 막 달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야. 그런데 뭐야? 예전에는 10명이 집을 보면은 판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7명 정도는 거의 집을 안 팔고 왔어요. 지금은 4명 정도로 수요는 확 줄어든 것 같아.
절반 이하로 집을 보낼 수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요 4명 중에 뭐냐면요. 거의 3명, 절반 이상이 지금은 팔고 오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찐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10명이 보던 그런 시장에서 2, 3월 달에 3월 달에 나타나던 거래, 3, 4월 달에 거래하고 거래는 또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자, 분당만 해도 지금 경기도권으로 갔을 때 우리가 보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야? 목동도 비슷해. 목동 7단지 있잖아. 7단지만 주장창 7단지, 5단지, 9단지, 8단지.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이제 1, 2, 3단지 막 이런 데도 쭉 가다가 이번 주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뭐냐면요. 이제 뒷단지로 이동한다, 사람들이. 그럼 현재까지는 뒷단지 11단지 20평이 하나가 팔린 것만 확인이 됐는데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쉬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뒷단지로 매수자들이 이제 11, 12, 13, 14, 10단지부터 해가지고 요런 데로 이제 매수자들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거래가 될 거야. 저가 금매들이 벌써부터 집을 봤던 사람들이 팔렸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얘네들도 거래를 이룬다는 거죠. 했을 때. 그리고 한동안 조용했던 여의도가 4월부터 거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시범이 그래서 한 4개 팔렸고 그 다음에 4월, 5월 달에 점점 4월보다 5월이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고 좋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의도 사장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했던 지역들, 여의도 사람 없어요. 맨날 했던 지역들이 다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는 솔직히 제가 분당에 살다 보니까 분당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분당 소장님들하고 친하고 분당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분당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전체 시장에서의 현재 수요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어떤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전체 시장이 비슷하게 흘러가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뭐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파크뷰가 대장이잖아. 파크뷰 54평을 보면은 현재 매물이 몇 개 있다. 근데 54평에 술이 잘 된 B타입이 25억인데 실제는 24억까지 해준다는 물건이 있어. 요 물건을 지난주에 4명이 집을 봤어. 근데 4명이 집을 봤는데 요 4명이 거의 다 찐 매수였다는 거지. 이 4명이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날 집을 보고 이번 주에 2명이 집을 샀어요. 어디에? 파크뷰 54평. 판상형 23억 5천짜리 수리 안 된 물건들을 2개가 거래가 됐는데 이 4명 중에 2명이 거래가 됐다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은 파크뷰 사는 세입자. 한 명은 어디서 왔어? 분당의 구축. 푸른마을에 48평을 팔고 그 다음에 파크뷰 신축으로 넘어온 분. 이렇게 구축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는 뭐야? 수요가 찐이다 이거야. 찐 수요다 이거야. 그래서 뭐야? 내가 매도 물건을 내놨는데 매도자들이 매도 물건을 내놨는데 집을 보자고 오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은 여러 채를 보더라도 뭐야? 그 사람은 분명히 사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도를 물건을 내놓은 분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찐 수요니까 무조건 사니까 나는 가격 올려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팔 사람들은 매수가 붙으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팔아야지 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시기가 정해진 분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해줄게. 또 뭐야? 푸른마을 있잖아. 지금 봐봐. 지금 분당은 어디서 수요가 많냐면요. 1기 신도시는 뭐야? 선도단지잖아. 선도단지로 우선 매수가 막 돌았어. 그러다 보면 얘네가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호가들이 올랐어요. 역세권 쪽으로 뭐 임해역, 그 다음에 임해역, 서현역, 순회역 이런 데들 있잖아. 얘네들은 9평, 32평 가격들이 이제 15억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4억, 15억대에서 거래가 다 이러니까 호가들이 올랐어요. 16억대로 올라가거나 물건들이 좋은 게 안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역세권 어디로 가요? 미금역이나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야.
이런 데로 가다 보니까 아니면은 정자역 이런 데로 가잖아. 정자역 이런 데. 정자역의 상록구성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역세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 현재 15억대 뭐 이런 아파트들도 뭐야. 물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매수자들은 뭐야? 얼마대 금액대가 제일 많냐, 현재. 12억, 30평대 기준으로 12억대. 그 다음에 20평대 기준 30평대 12억, 20평대 기준으로 8에서 9억대. 요때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은근슬쩍 20평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된 거예요. 송송님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요. 20평대 물건들이 엄청 소진이 됐어요. 그리고 30평대 물건들, 12억대 물건들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자, 네, 형이랑 아까 통화했는데 청송님 전화 한번 해볼까? 이 청송님 얘기만 들어도 현재 매수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라방은 이렇게 금라방이잖아 또 해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라방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형님이 했던 얘기가 현재 되게 좀 현재 시장을 보면서 좀 가장 그 추적하기 좋은 그런 거? 분당의 시장이 형님 매수자 많지는 않죠. 시장으로 나오는 매수세는 많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없다라고 굳이 말한다면 없다라는 표현이 맞고. 진짜요? 근데 거래는 어떻죠? 거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거래량 체크 중인데 지금 4월 거래량이 지금 현재까지 분당구가 255건이니까 이런 추세라면 300건 넘을 것 같은데 4월 달이. 네네. 그러면 원래 1월 달부터 지금 4월까지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시장은 조용한데 거래가 는다라는 게 결국은 말 그대로 진성 고객 많이 시장은 나오고 있다. 그쵸? 미리 고민을 충분히 하고 진짜 살 사람들만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느끼는 거는 사실은 호수도 나오고 진짜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부동산이 다 바쁜데 진짜만 나오면 1명이 나와서 2명이 거래한다면 2명이 지금은 3명, 4명이 나와서 거의 2-3명이 해버리면 10명이 나올 때보다 시장은 조용하다라고 부동산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게 전체적인 느낌은 이제 조용하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거래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찐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 얘기가 형님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들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독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라시움 대장주 물건이 다 이제 호가들이 다 오르니까 그 밑에 그렇지. 동네들이 더 아래 동네들이 거래가 확 되는 거예요. 이제. 분당도 좀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쪽이 오르면 딴 데 조용했다 그쪽에 또 싹 거래되고 또 조용하면 다른 데가 또 확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게릴라식으로 그렇게 거래되는데 사람 많지 않은데 찐수요가 오다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지금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진짜 자기 물건을 팔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한 명 전화로 받았는데 지금 팔아서 사야 되겠다. 마음이 급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수요가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쫄리고 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은 안 내려오는데 안 깎이는데 신랑이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사는. 옛날 같으면 안 깎이면 안 사고 돌아가 버리는데 이제는 안 깎이면 고민하다가 그냥 살게요 이렇게 되는. 그쵸. 아니 왜냐면은 뱅크 시장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 와서 뭐 5천 깎아달라 뭐 이런 사람도 이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진짜 5천이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좀 깎아주세요. 안 깎여요. 한 500 깎이면 많이 깎입니다. 그러면 그냥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물건이 없다 보니까 해서. 네. 그러니까 최저가 물건들은 또 안 나가고 그런 거는 이제 1층 막 월세 낀 거 막 이런 거 그렇죠. 소위 말하는 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하여튼 못난이들. 그렇죠. 뭐 저층 동향 뭐 이런. 네. 그런 게 이제 저가가 안 변하니까 사람들이 얼핏 봤을 때는 그대로네. 근데 실제로는 그중에 로얄동, 로얄층 술이 잘 된 거는 빠지고 있다. 그보다 2-3천 더 비싸도 빠지고 있다라는. 이 추세면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주변에서 팔렸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할 때. 예, 그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을 나도 어제 오늘 통화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반포나 이런 데들 거래가 안 된다, 뭐 조용하다 그러는데 또 보면은 거래는 또 돼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 지금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 어. 래퍼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높아서 거래가 안 된다 막 그러는데 보니까 지난주 5월 연휴부터 해서 지난주에 3개나 거래가 된 거야, 30평대가. 예, 맞아. 그런 식으로 좀 다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호수하고 진짜 매수하고 막 섞여서 이렇게 나와서 그중에 30%가 거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면 절반 이상이 실제로 거래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절대 수는 무조건 적다. 그러면 그 수가 여러 부동산에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부동산 수는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느끼는, 수요는 줄었다고 느끼는데 거래량은 안 주는. 그렇다면 형님 보세요. 이게 팔아야 되는 사람이면은 예, 예. 현재로는 가격 변동을 주면 안 될 것 같죠. 가격을 올리면 안 아직은 팔리죠. 안 붙죠. 분당 같은 경우는 안 따라가요. 예, 안, 분당 같은 안 붙죠. 안 붙었죠. 분당은 그래도 이 300, 500은 빼줘야 거래가 되는 거지. 물론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거래한 것도 사실 500값, 천값구나. 천 깎기 위해서 거의 하루가 걸렸으니까. 얼마짜리인데요? 8억 6,500을 8억 5,500에 아, 22평. 22평을. 거의 하루 걸려서 사정하고 읍소하고 해서 겨우겨우 더 깎아달라는 걸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이거 안 되면 나도 포기 이러니까 이제 매수가 그렇게 안 깎이면 사야지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소장님들이 아 조용해,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진짜 거래는 없어. 어떻게 됐어요? 여기 푸른마을 지난주에 3개 팔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래가 없다 그러면 안 팔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 손님이 없으면 안 팔려야 되는 건데 어, 그 손님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부동산은 사실은 조용한 건 맞고 어. 실제로 거래 뜨는 것도 맞고 전세는 지금 어때요? 전세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여름 방학 때야 좀 돌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세까지 돈다 그러면 매매가는 어쩌면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 안 돈다. 전세가 너무 안 돌아서 매물이 단지에 한두 개밖에 없는데도 안 빠지고 있으니까 전세는 또 전세가가 없지요, 또. 전세도 너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없는 정도가 아니고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없는데 단지별 한두 개 또는 없는 단지도 있고 네.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빠지니까 전세가는 현재 못 오르고 있는. 어. 못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가만 저 오른다 그러면 매매가는 어쩌면 한 방에 훅 올라갈 수도 있는. 음. 근데 지금 전세가가 사실은 거의 뭐 열세를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전세가가.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런 식이야. 어떤 식이냐면은 4년 차 이제 갱신권이 끝났잖아요. 갱신을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랬던 사람들이 집주인이 이제 가격을 올려서 내놓기 전에 연락을 하면은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근데 당신 얼마에 내놓을 거냐 이래서 협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뭐냐면은 거래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어. 한 5, 6천 하는 전세가 있는데 얼마요? 4, 5, 6천 전세 네네네. 시세가. 네. 근데 이제 그 2년 전에 이 사람이 5억 3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집 수리는 잘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사 가기 싶고 하니까 5억까지는 내가 계약서를 연장할게. 시세가 4억 6천인데. 내가 5억까지는 연장 계약서를 했는데 주인이 싫습니다. 나는 5억 3천. 어차피 여름 되면 오를 겁니다. 5억 3천. 내가 못 뺍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빼주세요. 부탁하니까 그럼 5억 1천. 했는데도 그 임차인이 고민하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5억까지는 정말 무리해서 5억까지는 따라 붙었는데 시세가 4억 6천임에도 불구하고 5억까지는 3천만 그냥 돌려주면 내가 연장해 할게요 라고 했는데 주인도 매물도 없는데 보니까 뭐 이제 한두 달만 있으면 모르겠네 이래가지고 안 깎아주고 그래서 연장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4억 6천 호가인데 5억까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수리만 잘 돼 있으면 그냥 연장해버리겠다라는 임차인이 많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안 돼서 만약에 근데 5억 3천에서 만약에 그게 거래가 됐다. 전세가. 그럼 그게 또 시세가 되는 거야. 그 시세가 되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은 한두 개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넘게 거래돼 버리면 그 다음에 모든 매물이 그 가격에 갖다 붙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21년도 막 그런 장은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도 매물은 별로 없었어 사실. 근데도 살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사람들이 좀 냉정한 거야 사실. 그때는 눈이 뒤집혀서 샀다면은 지금은 계산해서 들어오지만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게 적절하게. 가격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적절하게 계산을 해서 들어오고
얼마면 사겠다고 먼저 제시가 들어오고 그 물론 그까지 안 깎이니까 고민하는데 옛날에는 안 깎이면 다른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데 요즘은 안 깎이면은 고민하다가 이제 붙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안 깎이면은 포기하고 그냥 산다라는 어. 그게 조금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막 뱅크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파크뷰나 아이파크 주복들 사장님들도 그렇고 푸른마을 사장님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세입자들이 집을 사야겠다 생각해서 요새는 세입자들도 집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살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집을 좀 보여줘야 해서 매매 손님 몇 번 보여준 적이 있기는 하지 그 말 들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서 파크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4명이 집을 봤는데 그중에 2명은 세입자. 그리고 2명은 외부 부동산. 근데 안 팔리고 다른 물건 2개가 팔렸는데 1명은 세입자가 샀고 1명은 푸른 마을에서 와서 샀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오늘 내가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잠원에 살라고 토요일 날 갔는데 예. 그 한 집 보려고 8팀이 기다리고 있더라. 잠원동에? 자기도 중간 정도에 있어서 보고 나왔는데 응.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았어. 어느 동네요? 잠원. 잠원동? 그 강변 그 무슨 아파트야. 어, 잠원동에. 어, 이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파트에 그 8명이나 줄 서 있더라. 자기가 중간 정도 되더라 순서가. 자기도 기다렸다가 보고 나오는 거 보고 자기가 보고 나오고 뒤에 또 다른 사람 기다렸다가 보고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가격이 좀 싸거나 괜찮은 매물은 줄을 서지. 매수가 들어붙는다라는 게 이제 현재 분위기. 그렇죠. 조금만 저렴하고 나면. 아니, 그래, 지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분당에 그 파크뷰가 54A가 이제 23억 5천짜리가 5명이 동시간대에 5명이 그냥 그날 집을 받고, 그 다음에 파라곤 32평 12억짜리 제일 싼 거를 8팀이 봤어요. 근데 당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연휴 끝나고. 근데 걔네들이 5월 1일 날 집 봤던 걔네들이 언제 거래가 됐냐면은 이번 주에 둘 다 거래가 된 거야. 결국에 그 집을 봤던 5명, 8명 중에 한 사람이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고민하다가 깎아다가 안 깎이면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붙었다는 얘기지. 근데 파크뷰는 23억 5천 나왔던 금액으로 그대로 거래가 됐고, 파라고는 12억에 나왔던 매물 중에서 1,000만 원 깎아서 거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깎으려고 노력했겠지, 그동안. 그렇지. 그 작업에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맞아. 지금 그 맞아, 그게. 전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오른 것만큼의 폭에 대해서 매매가가 따라갈 건데, 전세가가 만약에 멈춰진다든가, 민주당이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생각에는 갱신권 플러스 갱신권을 더 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게 내는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크게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나온다거나, 뭐 3 플러스 3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렇지.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봐야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좋게든 나쁘게든 어떻게든 방향성을 잡는데, 현재는 방향성이 그렇게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수요자들은 찐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맞아. 감사합니다, 형님. 네. 지금 라방 중이야? 네, 라방 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거야, 그럼? 그렇죠, 나가죠. 예. 아이고. 아니, 우리 형님, 우리 20명밖에 안 들어. 지금. 그래, 나 또 갑자기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아니에요, 형님. 공식적이면 내가 이 아우님이라고 호칭을 해줘야지. 공식상이면. 아유, 괜찮아요, 형님. 우리 뭐 맨날 이런 사이인데. 다른 분하고도 통화할 거예요, 끝나고. 오케이. 왜냐면은 내가 형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형님은 오랜 동안 투자도 오래 하셨고, 그치. 그리고 투자도 계속 해왔던 분이 부동산을 하시다 보니까 훨씬 더 그 현장에서 접목되는 그런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많죠, 했을 때. 근데 거래는 투자할 때보다 훨씬 어렵죠, 부동산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아니, 겨울에는 그랬잖아요. 막 전세 하나 보는데, 전세 하나 나가는 것도 막 30팀인가 집을 보고 어렵게 나오고 그랬잖아.
진짜 한 개 뺐는데 30번, 50번 보여줄 때는 이거 수수료 2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예. 월세 40만 원, 50만 원 복비 진짜 받는다고 진짜. 4, 50만 원 받으려고 한 30번 보여주고 나면 그냥 적고 그냥 투자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유, 알겠습니다, 형님. 예, 수고. 감사합니다. 예. 예. 성성님이 얘기하는 시장이 현재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지역이죠. 이제 서울에서 제가 볼 때는요. 서울에 지금 보면요. 다른 젊은 강사들 하는 이제 3040들, 30대들 위주로 MZ 세대들 대상으로 하는 방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주로 얼마냐면요. 6억에서 8억대 요 정도로 해서 서울의 대단지 구축이라도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수도권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한 명 더 전화해볼까, 내가? 근데 아기가 어려가지고, 이 집이. 네, 안녕하세요. 용 소장님. 네네. 내 지금 라방을 하고 있어. 네네, 안녕하세요. 그냥 네네. 얘기해도 되는 거야. 형이랑 편하게 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야. 네. 청성님이랑 얘기했는데, 네. 수지 분위기 어떤 것 같아, 지금? 수지요. 일단은 수지는 요번 주에 조금 막판에 좀 조용하긴 했는데, 거래 좀 되다가, 지금 사실 싼 것들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롯골이랑 이편하는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12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지간한 거 사니까, 롯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매수 힘이 좀 빠지는 느낌? 살짝 있어요. 각 단지별로. 네. 결국에는 뭐냐면은 역세권들 대장 아파트나 이런 데 호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못 보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죠. 예, 보기는 보는데 이제 결정을 못 하는 단계. 그리고 예, 그래서 뭐 조용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냥 갈 수는 없으니까 좀 거래가 되다가 어쨌든 지금 조금 이번 주 막판에 좀 쉬는 느낌도 있고 비가 온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파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됐다 그러지 않았어? 네, 파크라인 최근 한 2주 동안 거래 상당히 됐어요. 한 5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가격이 롯데나 이쪽이 높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지 뭐.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 이편안이랑 롯데만 달리다가 이제 파크라인 쪽으로 조금 퍼져서 파크라인 5개가 적은 게 아닌 게 파크라인이 500세대거든요. 근데 롯골이 20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0세대 5개 거래된 거니까 거래가 완전 적다고 할 수는 없죠. 주로 신축들로 사람들이 많이 찾나? 네, 아까 보니까 오늘 오전에 거래 완료했던 거는 보니까 구축도 7억 좀 세게 광고가 나왔던 물건이라 사실 거래되기 힘들 것 같다고 저희가 분류한 매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매물이 거래하려고 떠가지고 조금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축도 아예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가격 조정도 확실히 확 해서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팔리긴 하는데 거래도 되고 결국은 이제 싼 매물들 그런 것들은 좀 찾아가면서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호가를 올려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못 푼 거죠. 지난주에 하나 사례가 있었던 게 이거는 그 구성 2편안이 구성 2편안 있잖아요. 5구 타입 T3000에 호가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손님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매도인이 요즘 구석 2편한 이제 5구 타입 같은 경우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욕심이 생겨서 이걸 T를 5천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4천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5천을 고집하다가 안 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날 팔라고 했더니 안 사서 매수가. 그러니까 너무 올려버리면 또 안 붙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진 사람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장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정해진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달 미국의 거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금리적인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인 걸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계속 흔들리잖아 지금. 흔들리지 않니?
맞아요. 지금 매도자들은 지금 파는 게 맞나 막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사실 올해 여름까지 다 팔아야 되면은 지금 뭐 그래봐야 한 달 정도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도박 위험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확실하게 팔릴 것 같다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한 10월, 11월 많이 연말 12월까지 여유 있는 분들은 여유를 좀 가져도 되는데 일단 9월 전까지 8월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어쨌건 하면 매수부터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네. 올 연말까지 시간 있는 사람들은 나도 마찬가지야. 좀 버텨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 8, 9월, 9월 전에 이제 정리할 사람들은 지금 매수가 붙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난주에 동천 그 이스트프레 같은 경우는 보류가 3개가 떴어요. 보류가. 그래?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지난주에 계약이 하나 마지막에 나온 게 31평이 8억 5천에 5층이 하나 계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렇죠. 이제 거의 마지막 오르기 전 거의 마지막 매물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이 조금 이제 소문이 툭박 같은 걸 많이 도니까 매도자분들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매수자분들은 또 안 따라붙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거래 공백이 조금 나오면서 또 이제 서울이 거래가 되고 분당이 거래가 되고 광주 중흥이 거래가 되면 또 이제 오른 가격에 매수가 붙겠죠. 그런 게 패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현상 거의 있을걸? 지금 오는 사람들은 거의 찐손님 아닐까? 맞아요. 요즘 이번 주에 계약이 좀 몇 개 했는데 예전부터 간부던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도 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포에 계약하신 분은 그냥 무조건 사겠다고 오셨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자분들이 그리고 어저께 한번 수원 매매하신 분은 수원 팔고 수리 넘어오신 분은 수원께 어저께 거래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쏜 거예요, 계약금을. 그래서 수원 거 계약금 들어오는 다음날 수지 거 매매 계약서를 써야 돼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계약금 나야 돼서. 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매수하실 분들도 마음을 되게 조려한, 조금 약간 급해하는 그런 좀 뉘앙스를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이게 청성님도 그 얘기 했거든. 아까 얘기할 때. 매수가 조금 더 쫄리는 느낌이라는 거야. 일단 물건이 계속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 매도 보류도 뜨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막 언론에서는 어쨌든 이제 전세 급등 얘기 나오고 앞으로 분양가 상승 공급 이게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 상승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는 어때? 전세요. 전세 살짝 조용한데 전세는 매물은 어때? 매물이요? 매물은 꾸준히 빠지다가 이번 주에 지켜보니까 살짝 오르긴 했는데 거의 이제 고압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전세가 새로운 매물이 더 나오진 않아요? 않나? 전세요. 전세 새로운 분량 나올 건 없는데 이번에 수화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또 정체에다 내려가고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신혼부부 신호가 왔다 보니까 지금은 5월달이고 해가지고 이제 구축 이제 저렴한 것들 위주로 좀 컨디션 좋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어. 땡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오늘은 나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자꾸 방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만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네, 마일리지맨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예요.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동안 여러분 한 주도 잘 하지 마. 누르지 마. 이제 지워. 마무리할 거니까. 여러분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톡방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